안녕하십니까. 농촌 융복합 산업의 이해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박수영 강사입니다. 저는 6차 산업 현장 코칭 전문인으로서 2016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컨텐츠가 농촌 융복합 산업의 이해, 6차 산업에 대한 이해와 농촌 융복합 산업의 사업자 인증 제도, 그리고 농촌 융복합 산업의 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지원받는 창업 아이템과 지원 기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6차 산업이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이라고 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가지고 농업, 어업, 임업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통틀어서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에 국한되는 자원을 활용한 부분에서 2차 산업인 제조 가공 산업과 3차 산업인 체험 관광 서비스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산업을 곱해도 6차 산업이 되고요. 1차, 2차, 3차를 더해도 6차 산업이 됩니다. 이 말이꾸로 1, 2, 4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6차 산업의 의미는 첫째로 농촌 지역 주민을 주도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2, 3차 산업을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농업, 농촌으로의 한원으로서의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부적 요인으로는 중소농, 고령농 등의 소득원에게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촌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인 요인이 6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외부적 요인으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고,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ITBT, NTA 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6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6차 산업인가? 농업인과 소비자와 농촌 지역의 연계를 통하는 부분인데요. 농업인 입장에서는 농산물의 판매에 더불어 2, 3차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농부가 직접 만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우리 농촌의 맛과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저길거리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만족감이 있고요. 그렇다면 농촌 지역 쪽에서는 뭐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새롭게 농촌의 활력을 도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의 사업자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6차 산업 인증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6차 산업 사업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을 따져서 가드론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정부가 인정해주는 인정제도입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3년마다 자격 요건을 검증해서 갱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형태로는 농업인이면 가능하고요. 농업법인,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으로는 농촌 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여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농산물 및 농업활동 관련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 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체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6차 산업 인정제도입니다. 인정 근거로는 농촌 융복합 산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첫 번째로 해당 지역에서 자가 생산 또는 계약 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1번 사항에서 해당되는 산업에서 생산되는 식품,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과 관광, 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둘 이상의 혼합된 산업을 일컬어서 농촌 융복합 인정제도의 근거가 되겠고요. 신청 방법으로는 지역에서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 산업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인정 절차로는 관할시 도내 6차 산업 지원센터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6차 산업 지원센터에서 인정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6차 산업 지원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인정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 확정을 통보하면 6차 산업 인정 표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인정 사업자 표시 사용 안내인데요. 6차 산업 인정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장이나 생산 제품, 그 제품의 포장 용기, 홍보 등의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마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인증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서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인증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포장, 용기, 홍보물에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사업자 표시는 6차 산업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인증 표시는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를 둡니다. 인증사업자 사후관리부입니다. 앞에서 제가 갱신 부분은 3년 유효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효 기간이라는 것은 인정받은 업체는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간 인정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6차 산업화 관련 사업 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유효가 되고요. 인정갱신 부분에서는 인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인정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 인증을 갱신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6차 산업지원센터로부터 인정갱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요. 6차 산업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 절차를 통보를 하는데 형태는 우편이나 전화문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하게 가능하겠습니다. 인증 갱신이나 유지도 있습니다만은 취소사항이 있습니다. 취소사항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인정을 받은 이후에 1년간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한 사업계획서하고 다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리고 사업계획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인정을 취소할 수가 있겠고요. 6차 산업화 관련 사업 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그 인정은 농촌 융복합 산업법 제14조 인정 취소 사유를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융복합 산업의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목태 펀드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전통적으로 농업 금융 방식인 투용자를 보완, 대체하는 정책 금융을 확대하여 농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대상자로는 성장 가능성 있는 사업 모델을 보유한 농어업인,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업회사법인, 식품사업자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가 주 대상자이고요. 지원 내용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결합하여 매칭 펀드를 조성했는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수산식품 산업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의 규모는 소규모 금융체, 육사산업 경쟁 등에 대한 투자는 특수 목적 펀드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에서 운영하는 교육산업으로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많이 생소하겠습니다만은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발전 선도하는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분야도 6차 산업의 지원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과정으로 만 16세에서 34세 미만의 말 산업 종사를 하는 거나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에 대해서 말 조련, 성마지로, 재활 성마지도, 말 관리 등 말 산업 관련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말산업 전문력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부 일정은 호스피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말사에서 운영하는 수출 부분에서 국산말 해외 수출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사업 개요로는 국산말의 해외 수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바이어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고 수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로는 말 사육 농가나 마주, 말 생산자 단체가 있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말 수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산말 수출 홍보 및 해외 바이어를 섭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데요. 경주용 더러브렛이라는 품종에 대해서 국내 수출 검역 및 운송 실비를 두당 최대 200만 원 지원 사업이 있겠고요. 기타 말 부분에서는 국내 수출 검역 및 운송 실비로 두당 최대 100만 원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금융기술보정지원제도로서 기술보정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술보정기금이 운영하는 것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과 같은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자로는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보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도박, 상습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 담배 업종은 제외를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농공산 융합형 중소기업은 기술 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 보증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출 자금을 담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음 보증이라든지 기업이 공사나 물품 공급, 용역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행 보증서를 끊는다든지 무역 금융 보증, 전자상거래 보증, 구매 금융 보증이라고 나눠질 수 있는데 특히 구매 보증에 대해서는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 자금 운용 방식에서 구매 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고 납품 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서 구매 자금 대출과 기업 구매 전용 카드 대출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자금 중에 6차 산업 지원 정책으로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소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용자로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세금 안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씀드리고요. 강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에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정책 자금 중에 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인데 단 사업자 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을 때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성장 촉진 자금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인데 매 분기 초 공표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로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금리 기준은 90일 만기인 CD, 양도성 예금 정서의 이유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작업은 1억 이내, 시설 자금은 2억 이내에,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바뀐 제도로는 소상공인 특화 자금이 예년하고 다른 것이 운영 자금은 최고 2억, 시설 자금은 최고 5억까지 지원되는데 특히 시설 자금은 여기 강의록에 표시한 거는 5년 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8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장기 상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실시하는 부분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됐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 집행 부분은 올해는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 자금 중에 경영 안정화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경영 안정화 자금은 지원 대상이 일반 소상공인, 창업 초기 소상공인, 업종 전환 소상공인, 특화 자금은 5년 이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일반 경영 안정화 자금은 재해 피해를 받았거나 경영 애로사항이 있는 일반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 고용 특별 자금에 대해서도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도 가능하고요. 청년 소상공인, 청년 고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까지도 폭넓게 경영 안정화 자금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대출 금리도 앞에서 설명드린 변동금리로서 매 분기 초 양도성 예금 정소 이율로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소상공인이나 장애인기업의 경우 2% 고정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특이한 부분이고요. 대출 한도는 7천만 원까지 최고 금액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장애인 기업의 경우 대출 기간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2년 더 는 7년까지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대출 취급은행은 19개 은행, 국민은행부터 해서 신협중앙회까지 다양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중에 중소금융지원사업으로서 사업 성과와 기술력이 우수한 성장 유망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자는 중소기업기업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했고요. 융자 한도는 개별기업당 유주 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잔액인 기준 45억 이내, 수도권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여기는 50억이라 나왔는데 최고 75억까지 올해부터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75억이라는 시장 자체에서 75억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의 기준선은 기업의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150% 자체도 기존의 대출 금액이 있다면 대출 금액을 뺀 금액이 우리 기업의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겠고요. 융자 방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신청 접수를 하고요. 직접 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보증수 담보부 대출,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절차로는 사전 심사를 거치게 되고 심사에서 확정이 되면 기업에 돌아와서 온라인으로 정식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3개월 이내에 현장 평가를 통해서 자금이 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진공 자금 같은 경우에 최저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자금 집행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운영하는 육사산업 지원 정책으로 마케팅 분야에서는 농어촌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육사산업 제품 우수성 홍보라든지 유통판로 확보 지원을 통해서 육차산업 활성화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는 육차산업 인정사업자이거나 지자체가 추천하는 육차산업 우수 경영체 등이 되겠고요.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6차 산업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등 참여 사업단 및 기업 단체 등이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6차 산업 우수 제품 판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TV홈 쇼핑 판매 방송을 지원하게 되겠고요. 우수 제품에 대해서 6차 산업 인증 제품 간에 입점해서 파일럿 샵에 입점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6차 산업화 촉진 및 분위기 조성이고 6차 산업 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한 경진대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거나 경진대회 우수 사례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통해서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인증 사업자 등의 6차 산업 제품 유통 판로 개척을 위한 우수 제품 선정 홍보도 가능했고요. 보조금 100%의 일부 자부담이 있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시게 되면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의 업종 상권 정보를 제공하고 가당 경쟁을 예방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서 상권뿐만 아니라 입지 분석, 매출액 분석, 주변 상권 등급에 대한 평가,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지원 내용을 보면 경쟁 점포 현황, 매출 정보, 소득 소비 수준, 유동인구, 주요 집객 시설, 인구 구성 등 상권 정보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가밀 지수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고요. 점포 평가 서비스와 점포 이력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점포 평가 서비스를 보면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예비 창업자의 창업 예정지의 상권 수준이라든지 입지 평가, 무엇보다도 예상 매출액까지도 분석해주는 서비스로서 창업 예정지인 주소나 희망 업종, 창업 비용, 매장 면적 등을 입력하면 카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성장성, 안정성, 활력성, 구매력, 유동지수 등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창업 전에 평가를 통해서 상권에 대한 인지를 해서 창업 이후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작년 사관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상하반기 2번 뽑습니다. 이 사업 개요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을 창업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자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이론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점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수료하시게 되면 우수한 성적을 받으신 분은 2천만 원 범주 내에서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우수 창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 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는 것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공단에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동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 단 음식업종이라든지 주중업을 창업하는 아이디어는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창업교육으로는 창업을 위한 공통교육, 전문교육 150시간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사업장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강주, 대전, 소상공 전용 교육장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점포 체험은 경영체험 과정으로 16주 과정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창업 멘토링은 점포 체험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전담 멘토가 직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로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법인 설립이나 등기 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법인 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기본 조건은 소상공인 5인 이상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협동조합 구성원의 80% 이상이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고요. 지원 내용으로는 협업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 공동 장비 구매, 공동 R&D 및 공동 네트워크 지원 사업인데요.
소요 경비의 70%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30%만 지불하면 되는데 현금 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청년협동조합의 경우 협업사업 지원 시 자본담 비율은 30%보다도 좀 적게 책정이 되겠고요. 판로 지원 사업으로는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TV홈 쇼핑 등 온라인 판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전문 교육으로서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요. 협동조합 설립에서부터 운영 관리에까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하는 식품업체 상시 컨설팅, 기술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중소, 중견 식품업체의 현장회로 기술을 연결하기 위해서 기술 지도, 기술 지원, 분석 지원,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서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을 포함 농식품업체가 되겠고요. 지원 범위로는 농식품업체의 가공, 유통, 위생 등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 지도 및 지원, 우석식품 품질 인증 컨설팅, 2차 중심의 6차 산업 사업화에 대한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실시하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인데요. 도농교육협력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도농교육, 교육,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 체험 지역 활성화 홍보 사업, 직거래 장터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으로서 대상자로서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주무장관 또는 중앙부처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이 되겠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농촌지역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와 어촌지역 같은 경우 수산업 어촌발전기업법 제3조 6호 이하에 소재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각 시행 민간단체나 초등학교당 1개의 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원 상당액은 민간단체는 2천만 원 내에 초등학교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목 연계한 농작물 체험 및 체험마을 인근 전통문화자원, 경관, 농산물 가공시설 견합, 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실시하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체험이나 휴양마을에서 농촌 체험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체험 계획에 안전사고 및 체험활동 관련 시설물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문 요건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또 시민과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 농촌 체험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부분인데요. 농촌 체험 안전보험입니다. 농촌 체험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보조금은 50% 어촌공사에서 지원하고 지방비로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화재보험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이용하는 시설에 한시적으로 화재보험, 화재배상보험 일부를 지원합니다. 여기도 보조금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값 지원은 안전보험으로서 마을당 100만 원, 화재보험 마을당 5천만 원 이내 지원하는데요. 사업 주체자는 지자체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에게 지정된 마을에 지원해주는 보험료와 보험료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관광정보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고요. 지원 내용으로는 여행 전문가가 직접 농촌 여행지를 방문하거나 경관 및 체험, 축제, 숙박, 먹거리 등을 사진 및 영상 촬영해서 농촌의 여행 모든 것, 웰촌 포탈 및 SN 채널,
통해 대국민의 정보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네이버 등 대형 포털 및 SNS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농촌 관광 지원을 홍보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소상공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자세히 보시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간의 공동사업 및 지원 협업 판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로는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법인 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의한 법인 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협업 비빔바라 사업으로 1억 원 한도, 판로 확대 및 협업 전문 교육,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자부담 30% 범주 내에서 지원합니다. 판로 지원으로는 박람회, TV 홈쇼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 중에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 일명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영, 마케팅, 전략, 기술 전수 등 다양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대상자로는 도시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예비 창업자가 되겠고요. 제조, 건설업, 강업, 운수업 등과 같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도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 성공적인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기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20억 미만인 기업은 자부담인 10%, 12만 원 정도의 부담으로 4일간에 걸쳐 전문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받는 창업 아이템과 지원 기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사업 아이템은 예비 창업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아이디어 톡톡이라는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 아이템은 2016년도에 선정된 아이템입니다. 이 사업의 좋은 점이 뭐냐면 성공불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선정되는 기업에 한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3년간 사업을 하신 후에 평가를 통해서 성공이라고 판정받으면 상환하시면 되고, 불합격 판정 받으시면 상환을 안 하셔도 되는 성공불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 때까지인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를 평가하고 15일 이후에 대면 평가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자는 예비 창업 기간 최장 4개월 준비 기간을 거친 이후에 창업을 하시면 되고, 선정과 동시에 창업이 하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실 경우에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달걀을 제공하는 야한용 닭 패키지 사업은 2016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 호주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농촌 농업 사업 중에 하나로서 일반 예비 창업자가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장에서 닭을 키워서 소비자에게 닭을 분양하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 구입한 닭과 달걀로서 닭이 일주일에 한 6알 정도로 낳습니다. 본인이 직접 닭을 키우면서 알도 먹고
또 키우게 되면 본인도 닭을 팔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 2천만 원 지원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새싹 인산 전문점인데요. 제가 2016년도에 목포에 강의를 갔을 때 광주에 계시는 청년 창업가께서 2016년도에 하우스에서 이거 새싹삼을 재배하셨는데, 요 창업자는 2017년도에 새싹삼 전문점으로서 이렇게 창업하는 거로 2천 원을 받았고요. 제가 저번 달에 서울의 교육자 방문해서 점심 식사하는 와중에 식사 외에 후식으로 요 새싹삼을 하나 2천 원에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이나 이런 삼 같은 경우에 주로 레시피 우리가 생각하면 삼계탕에 주로 이용합니다만은 일전에 뼈다귀탕을 먹었는데 거기도 새싹삼을 넣었더라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삼의 용도가 적용이 되니까 요 새싹삼 전문점으로서 이렇게 2천만 원 지원받았던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싱가포르 사업인데 할랄 음식 관광 연계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할랄이라 그러면 이슬람 믿는 분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할랄을 적용하는 식당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이드로서 할랄 적용하는 식당을 소개시켜 주거나 또 추가적으로 관광지까지 알선하는 이런 일석이조의 사업으로서 할랄 음식 관광 연계 플랫폼 서비스로 2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농부의 트럭입니다. 캐나다 아이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나 수협 남문시장 푸드트럭존, 청년 창업으로 푸드트럭이 한동안 활성화되었었는데요. 농부의 트럭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제작하는 농가에 재배한 재료들을 가지고 트럭으로서 이렇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아이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선정된 애완견 비만 방지용 스마트 밥그릇 같은 경우에 이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보면 밥그릇 크기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였던 밥그릇에 밥을 주면 당연히 비만 방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IoT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밥그릇에 블루투스를 장착하고 앱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려견의 무게라든지 몸무게, 상태들을 입력하게 되면 이 스마트 밥그릇에 사료를 넣게 돼서 일정 이상 넣게 되면 알람을 울리게 해서 복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같은 베란다에 수직형 창문 농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뉴욕 아이템입니다. 작년에 지원받은 사업인데요. 수경 재배 시스템인데 버티컬 형태를 수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상추라든지 채소를 가정에서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설치 사업을 하는 아이템으로 2천만 원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온라인에 인기를 끌었던 것은 하이브리드 제품입니다만은 수경 재배인데 밑에는 어항, 위에는 이렇게 수경 재배하는 식물로 해가지고 물고기들이 배설한 배설물을 순환해서 재배하는 수경 재배 방식으로 한동안 이렇게 판매됐던 사업 아이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내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다 공지가 되는데요. 창업이라 그러면은 관리 기관이 예비 창업자로서 사업장이 등록이 되지 않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최고 1억까지 자부담 없이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물인 시제품이 나오는 단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억 정도 지원한 사업 중에 1억을 받으신 기업도 있는 반면에 3천만 원 정도 받으신 기업이 있어서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기 창업 패키지가 수료되고 나면 지원 가능한 창업 1년에서 3년 되는 기업이 지원 가능한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있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청년 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만 49세 미만 창업자가 1, 3년 된 창업자가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고 1호까지 지원받아서 1년간 되어지는 와중에 특허라든지 기술, 매출에 대한 실적이 있고 직원 채용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기술보증기금에 1억 원을 보증받아서 추가 자금을 받아서 계속 사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7년 되는 기업은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또한 K-스타트업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청입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실시하는 기관이고요. 농어촌 공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농지은행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을 지원하는, 지금 제가 강의를 지원하는 이 기관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육사산업 농촌 융복합 인증 사업을 신청에서부터 변경, 갱신 해드리고요. 그리고 컨설팅 분야에서는 현장 코칭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업기술입니다. 농업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 앞에서 설명해 드린 이런 기관들을 잘 이용하시면 농촌 융복합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자금액뿐만 아니라 기술, 그리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다양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에 관련된 육사산업을 인정받기 위한 예비 창업자로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기관에 이제 평가를 가보니 농업에 관련된 사업 중에 하나서 예비 창업적 농업 창업에 관련된 분들은 자간 경작지가 없을 경우에 농지은행에서 기농하시는 분에게는 농지까지도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 있으니 지원 기간을 잘 살펴서 사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혁신에 대한 문구로서 중국의 어느 나라의 당왕이 세수대야에 적어놓고 매일 세수를 하시면서 보셨던 문구인데요. 탕지 반명 일일신하며 우일신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구는 사서 삼경 대학에서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진실로 하루가 새로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중국 어느 나라의 훌륭하신 당왕님도 매일 세수대야에 나날이 새로워지고자 하는 자기 몸을 씻으시면서 경영 혁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신경을 쓰셨는데, 창업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나 6차 산업, 즉 농촌융복합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업자님께서는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기관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6차 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당연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한 이 강의 내용은 출처로는 6차 산업 사이트를 활용하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생활혁신 아이디어 지원 사업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제가 강의한 내용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